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민지영입니다. 오늘은 PCR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PCR이라는데 이건 생명공학의 한 기술로서 요즘이 아니죠. 얼마 전부터 새로 대두되고 있는 기술이 되겠죠. 볼까요? 자, PCR이라고 할 때는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제 말을 하는데 오늘 할 거는 이 연쇄 반응과 PCR과 그거에 대한 이용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렇게 놓고 보면 첫 번째 DNA 특정 부분을 반복적으로 복제한다. 이게 복제를 많이 하게 되면 그 특정 부위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DNA를 증폭시키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숫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DNA가 증폭되는 시간이 이 특징이 DNA 증폭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그다음에 아주 적은 양으로 많은 양의 DNA를 얻을 수 있다. 똑같은 DNA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에 이용을 하느냐 이제 그걸 놓고 보면은 맨 처음에 첫 번째 재조합 DNA라는 것이 있었죠. 그 재조합 DNA 같은 경우 그 양이 적을 수가 있는데 그 DNA를 만들고자 할 때 표적 유전자만 골라내가지고 증폭하면 다량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한 DNA를 굉장히 많은 세포에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소량 얻어내서 이거를 증폭시켜서 다시 말해서 PCR로 증폭시켜서 양을 많이 해주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양의 그 제조합 DNA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혈연 관계 확인. 다시 말해서 이게 친자 확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친자 확인을 하는 거겠고, 그 다음에 범인 판별 등에 이용한다는데 범인 판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침 속에 들었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고 버렸다. 범인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그 속에 침 속에 DNA가 있는데 그 DNA 양이 무척 작기 때문에 그 적은 양을 많이 증폭시키면 많은 양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분석에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유전적 질병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질환의 진단에 이용된다 했을 때 마찬가지로 그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 적은 양을 많은 양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PCR을 사용한다. 상당히 유용한 기술이죠. 자, 그리고 그 과정을 놓고 본다면 맨 처음에 우선 필요한 게 있겠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PCR을 위해서는 두 개의 프라이머가 뭡니까? 여기부터 복제를 시작해라 하는 신호가 되는 부분이죠. 그 프라이머. 그 다음에 열의 저항성이 큰 DNA 중합효소. 이게 이제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높은 열에 의해서 열에서 높은 온도에서 이 작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견딜 수 있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효소는 그 열과 pH에 매우 민감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견딜 수 있는 중합효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복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종류의 디옥시 리보 뉴클레오타이드를 필요로 합니다. 이게 DNTP라고 하는데 이것도 저번에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라이머라고 하는데 프라이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DNA 합성 과정에서 그 주형 DNA 3' 말단에서 부착돼서 그 출발점 여기부터 시작해라 하고 하는 그 출발점을 역할을 하는 짧은 DNA 가닥이라는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프라이머 다시 첫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DNA 중합효소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DNTP 네 종류의 DNTP가 상호적으로 결합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맞는 DNTP가 필요하고 그 DNTP를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효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DNA 중합효소가 필요하더라.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합효소는 열에 잘 견디는 중합효소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 해가지고 DNTP라고 했죠.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여기서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DNA 중합효소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PCR 하는 과정에서의 그 온도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DNA 중합효소는 이 고온에서 반응이 진행됩니다. 고온에서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DNA 중합효소 다시 말해서 보통 체온 상태에서 잘 작동이 되는 걸 갖고 하다가는 얘네들은 전부 다 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모양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건 쓰질 않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중합효소를 이용할 수 없고 고온에서도 변성되지 않는 DNA 중합효소를 이용한다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 뒤에 있습니다. 극호열균에서 얻었다 했는데 이게 어디냐? 우리 보통 그 화산지대에서 보면은 아주 뜨거운 열들이 나오죠. 그 근처에서 살고 있는 세균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호열균에서 얻었으며
이 호혈균의 최저 온도는 보통 72도, 그리고 몇 도 정도까지 견디냐면 물에 끓는 점에 거의 가까운 95도 정도의 고온에서도 변성이 일어나지 않고 견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자, 그러면 그 이제 과정을 말하는데 PCR 한 번 할 때는 일단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 일단 DNA를 풀어야겠죠. DNA 변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중 나선 자체를 90에서 96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두 나선 가닥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냐? 수소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죠. 당연히 수소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높은 열을 가하게 되면 이 90에서 96도 열을 가하게 되면 얘네들이 풀립니다. 풀려서 단일 가닥으로 분리가 되겠고 분리되는데 단일 가닥은 각각의 DNA 가닥은 새로운 DNA를 합성하는 주형이 되는 거죠. 하나의 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분리가 된 후에 이번에 이제 복제를 시작해야 되니까 어디 시작점을 하냐? 특정 염기 서열을 갖고 있는 프라이머와 결합을 해야 됩니다. 프라이머와 결합하는데 이때 프라이머 결합하기 위해서는 다시 수소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를 50에서 65도 정도로 낮춰주게 되겠죠. 그러면 양쪽 가닥에 3' 말단에 결합하게 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두 개 됐고 이것이 3' 말단, 여기가 그럼 반대적으로 여기는 3' 말단이고 여기는 5' 말단이 되겠죠. 그럼 한쪽 프라이머는 이쪽에 결합을 하고 또 다른 한쪽 프라이머는 이쪽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이렇게 이 방향으로 복제가 진행이 되면 두 개의 그 DNA 가닥을 얻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양쪽 가닥 말단에 결합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는 DNA 특정 염기 서열에만 결합하니까 표적 DNA만을 선택적으로, 자 이거 중요합니다. 프라이머는 요 부분에 맞는 염기 서열에만 결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DNA 특정 염기 서열만을 우리가 복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 DNA 염기 서열과 말단의 프라이머가 상보적인 결합을 한다. 아까 상보적이라는 것은 A는 T, 또 G는 C 염기와 상보적인 결합을 하죠. 자, 그래서 DNA 합성이 되게 되는데 그 DNA 합성은 DNA 중합 효소의 작용으로 이제 아까 말한 프라이머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연결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DNA 가닥을 합성하게 되는데 이때 중합 효소가 작용할 수 있는 온도 뭐라 했죠? 72도죠. 자, 여기서 온도를 가만히 놓고 본다면 온도는 맨 처음에 90 몇 도요? 95도 정도. 그리고 온도를 낮춰서 한 50에서 60도 사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72도 정도로 다시 올려주면은 한 과정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맨 처음에 지금 필요한 부분이 여기죠. DNA 여기 표적 서열이라고 했는데 복제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높은 온도에서 가닥을 나누고 프라이머를 붙였습니다. 각각 이쪽이 3', 이쪽이 3' 되겠죠. 이렇게. 그러고 난 뒤에 아까 온도를 낮춘 상태에서 다시 높여가서 70도 정도 근처에서 DNA 합성을 하게 되면 70도 정도 합성을 하게 되면 쭉 합성이 되면서 한 가닥과 한 가닥 다시 하면서 한 번 끝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온도를 높여서 또 이 두 가닥을 또 분리를 시키죠. 분리시키고 프라이머 붙이고 또 다시 한 번. 그래서 여기서 도합 세 번째 그 DNA까지 세 번째 주기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한 번 하게 되면 두 배가 늘어나죠. 또 한 번 하게 되면 또 두 배죠. 네 배 됩니다. 한 번 더 하면 8배. 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PCR을 이용한 DNA 지문 검사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DNA 지문이라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DNA 염기 서열인데 사람의 염기 서열이 다르냐? 아니요,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면 DNA 중에서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반복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특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복 서열의 길이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 반복 서열 부위를 PCR로 증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복 서열이 긴 사람과 반복 서열이 짧은 사람이 있으면 그 길이가 달라지겠죠. 그 길이가 달라져서 이거를 전기 영동법으로 분리하게 되면 길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질량에 따라서 이것이 분리가 되게 되는데 그거를 요 DNA 지문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띠 모양으로 얼등할 수 있냐? 처음에 이용해서 친자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범죄 현장에서 수집을 한 혈액이나 머리카락을 보면 DNA가 있을 테니까 그 DNA 지문을 만들어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 바로 이건 범인을 갖다 찾는 방법인데 자, 이게 이제 용의자가 되겠죠. 하나, 둘, 세 명의 용의자가 있는데 사건 현장에서 발생한 DNA를
아까 말씀드린 PCR로 증폭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잘라서 PCR 시켜서 증폭시킨 다음에 자르면 이 DNA 가닥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됐죠. 인산 쪽에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 쪽에 음이온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마이너스 쪽에다 다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 그리고 마이너스 그걸 긋고 플러스 그걸 긋는데 여기서 빨리 움직인 것은 가벼운 것들, 작은 것들이 움직였고 또 천천히 움직인 것들은 무거운 것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놓고 본다면 여기서 첫 번째 거는 지금 이게 범인 건데 현장에 있던 건데 이거하고 일치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두 번째 사람이죠. 그럼 이 두 번째 사람이 바로 뭡니까? 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르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나가 있는데 여기 요 부분 있죠. 반복 부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특정 제한 요소로 여기를 잘라버리면 길이가 다 다르겠죠. 그래서 길이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관계돼서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익히는 차원에서 해보면 그림은 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이용해서 DNA를 증폭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맨 처음에 DNA 주형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높은 온도죠. 몇 도? 90도에서 95도 사이. 그러면 이 안에 수소 결합이 끊기죠. 끊긴 다음에 여기 프라이머를 붙였죠. 프라이머를 붙이고 붙인 부분이 3' 말단. 여기도 이쪽이 3' 말단. 3' 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제가 되면은 여기서 하나, 두 개의 그 DNA 가닥이 새로 생성되는 거죠. 자, 이거 그림을 다시 한번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1번 기억은 복제가 끝나는 부분이다. 기억. 여기가 복제가 끝나는 부분 아니죠. 프라이머가 붙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뭐냐? 복제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또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데 이 부분이 무슨 말단이라고요? 그렇죠. 3' 말단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가하 과정은 체온 범위에서 실시한다. 이 과정 풀어버리는 거죠. 수소 결합이 끊어져야 되기 때문에 체온 범위에서 시작하면 이건 나만 아는 DNA가 없죠. 당연히 이건 90도에서 95도 사이 높은 온도에서 분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3번 나 과정에서는 요 과정이죠. 나 과정에서 사용되는 프라이머는 동일한 염기 서열로 되어 있다 했는데 이것과 이것이 동일한 염기 서열로 되어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상보적, 이것과 이것이 상보적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는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염기 서열이 되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 과정에서는 DNA 중합 효소와 네 종류의 TNT 필요하다. 자, 이 과정이니까 여기 보면 이게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다는 얘기는 DNTP, 다시 말해서 ATGC란 네 종류의 염기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DNTP 필요하죠. 또 하나 그걸 연결시키기 때문에 연결요소, 다시 말해서 중합효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회 증폭이 끝난 후 2회 증폭할 때는 가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이거 다시 분해를 해야지만 이 가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당연히 다시 가나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친자 확인하는 건데 이제 확인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좀 귀찮긴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림은 부모와 친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포함한 4명의 DNA 지분을 나타낸 것이다 했습니다. 부모와 친자의 DNA 지분을 옳게 짝짓은 것은 했는데 자,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갖다가 하기가 곤란하니까 차라리 거꾸로 이쪽을 보십시오. 부모가 A, B, 그다음 친자가 C. A, B, 친자가 C 했으니까 자, 자식은 부모가 갖고 있는 걸 다 가져야 되고 자식이 갖고 있는 건 부모한테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C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쭉 나가서 보면 요거 없죠. 이쪽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틀립니다. 이해하시겠죠? 자식이 갖고 있는 것은 무조건 부모가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 B하고 D를 했습니다. 이게 자식입니다. 그럼 거꾸로 한번 보세요. 이거 있고 이쪽 거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또 여기가 있나요? 여기 부모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있죠? 다 있네요. 있으면 이것이 맞는 게 됩니다. 그럼 3번, 4번, 5번 왜 틀렸나 확인해야 되니까 확인해 봅시다. BC하고 D니까 D 있는데 BC랍니다. 있죠? 여기 없죠? 벌써 틀리고. 이거 틀리고. CD하고 A를 본다면 CD하고 A가 자식이기 때문에 여기 있고 여기가 없죠? 없으니까 틀리고. AD와 B, AD와 B 여기 처음부터 없죠? 당연히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친자 확인하는
요 방법도 수능에 많이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되고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